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26평 아파트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7시 반이면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와 함께 민준과 수정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이 지난 이들 부부는 여전히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31살의 나이에 온라인 유통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몇 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과감히 뛰쳐나와 창업한 지 3년째였죠. 이제는 직원 5명을 거느린 작지만 단단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정이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아침 식사를 먹으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것이 민준의 일상이었습니다. 수정은 29살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광고회사에서 3년간 일하다가 결혼을 기점으로 프리랜서로 전향했죠. 결혼 전부터 실력을 인정받아온 터라 클라이언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정에게는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반이면 수정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정성스럽게 만들며 민준이 집에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죠. 7시 30분쯤 되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라고 말하는 민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 수정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것이 이들의 습관이었습니다. 민준은 사업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고 수정은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들과의 에피소드를 웃음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아이에 대한 꿈 등을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었죠. 주말이면 이들 부부는 어김없이 여행 가방을 챙겨 들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봄에는 경기도 양평의 작은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강가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었고 여름에는 강원도 속초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산책했습니다. 가을에는 내장산의 단풍을 보러 가기도 하고 겨울에는 평창의 스키장에서 함께 스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은 수정의 손을 잡고 걸으며 자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더 잘 되면 더 큰 집으로 이사가서 아이방도 따로 만들고 싶다고 했고 수정은 그런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정 역시 민준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들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민준의 대학 동기들은 회식 자리에서 민준이 예쁘고 착한 아내를 만나서 정말 복이 많다며 부러워했고 수정의 대학 동기들은 수정이 든든하고 다정한 남편을 만났다며 선망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외모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한 민준은 단정한 얼굴에 성실해 보이는 인상의 소유자였고 수정은 긴 생머리와 맑은 눈빛이 인상적인 미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차를 마시는 것이 이들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각자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서로 안아주며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죠. 수정은 매일 밤 민준의 품에 안겨 잠들면서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민준 역시 수정을 바라보며
이보다 더 완벽한 아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완벽해 보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관계라도 언제든지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런 일상이 당연하게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정은 민준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변할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또한 수정만큼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향한 믿음이 절대적이었고 그 믿음 위에 단단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결혼 2년 반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사소한 것들이었기에 민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수정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거나 아침 식사 준비를 건성으로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집안일에 대한 수정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을 항상 깔끔하게 정리정돈해 두었던 수정이 요즘에는 빨래가 쌓여 있어도 며칠씩 그대로 두었습니다. 설거지도 마찬가지였죠.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다음 날 아침까지 미뤄두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수정이 일이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리랜서 일의 특성상. 때로는 마감에 쫓겨 바쁠 수도 있다고 여겼죠. 그래서 민준이 직접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수정에게 뭐라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도와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수정의 외출 패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던 수정이 요즘에는 외출하는 날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며 나가는 날도 많아졌고 친구들과 만난다며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죠. 수정은 외출할 때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꾸몄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지내는 것을 좋아했던 수정이 이제는 간단한 외출에도 메이크업을 꼼꼼히 하고 예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리고 나가곤 했죠. 민준이 외출 이유를 물어보면 수정은 항상 합리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해야 한다거나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모임이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민준은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정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정의 말투와 표정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민준과 이야기할 때 항상 밝고 다정한 목소리였는데 요즘에는 어딘지 모르게 냉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예전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대답도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휴대폰에 대한 수정의 태도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을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항상 자신의 곁에 두거나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놓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가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었죠. 민준이 가끔 농담으로 수정의 휴대폰을 보려고 하면 수정은 얼른 가져가 버리거나 별것 아닌 일인데 왜 보려고 하냐며 약간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휴대폰을 자유롭게 보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에는 수정이 먼저 침실로 들어가거나 자신의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민준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면 피곤하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늘어났죠.
주말 여행도 예전만큼 자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정이 일이 있다거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여행 제안을 거절하는 일이 많아졌고, 억지로 따라 나서더라도 예전처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억지로 웃는 표정이었고, 민준과 손을 잡고 걷는 것도 어색해했습니다. 민준은 이런 변화들을 하나하나 느끼면서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수정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무엇보다 수정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민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정하고 따뜻했던 수정이 어디로 간 것인지 궁금했고,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자꾸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준은 수정을 믿었고, 이런 시기가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수정의 변화가 심해질수록 민준의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추궁하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혹시나 자신의 의심이 잘못된 것일까봐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민준은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직접 수정을 따라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 운영에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고, 직원들 앞에서 사적인 문제로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민준은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평판이 좋은 탐정 사무소를 찾아낸 민준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탐정은 민준의 상황을 차근차근 들어본 후,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면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탐정과의 첫 만남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은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고,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간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정의 사진과 기본적인 정보들을 넘겨주면서 민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탐정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의뢰인들 대부분이 진실을 알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정말로 알고 싶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확실히 알고 싶다고 대답했죠. 일주일이 지난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사무소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날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보고하는 내용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고, 점심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에 탐정 사무소를 찾은 민준 앞에 놓인 것은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탐정은 조심스럽게 파일을 열어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수정이 만나고 있는 남자는 강태수라는 이름의 33살 남성으로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수정과 강태수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수정의 표정은 집에서 민준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생기가 넘쳤고 강태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호텔 복도를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몇 시간 후 각각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탐정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둘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만나고 있으며 주로 평일 오후나 저녁 시간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장소도 다양했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때로는 영화관이나 쇼핑몰, 그리고 호텔까지 마치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사진을 보면서도 현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수정이 아닌 것 같았고,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수정이 강태수와 함께 있을 때의 표정은 민준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하고 사랑스러워하는 표정을 말이죠. 탐정은 강태수에 대한 추가 정보도 알려주었습니다.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는 과장급 직원으로 결혼 경력이 있지만 현재는 이혼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수정과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고 최근에 우연히 재회하게 되면서 관계가 시작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는 파일을 덮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탐정은 민준의 상태를 보며 괜찮은지 물어봤지만 민준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수정에게 따져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정이 잠시 헤맨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수정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정의 미소도 인사말도 모두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수정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의 감정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민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정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게 보였고 예전에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말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수정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정은 이제 평일 대낮에도 서슴지 않고 외출했습니다. 예전에는 클라이언트 미팅이라며 저녁 시간에만 나가던 수정이 이제는 오후 2시나 3시쯤 나가서 저녁 8시나 9시에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하루 종일 클라이언트와 작업해야 한다며 당당하게 말하는 수정의 모습을 보며 민주는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민주는 탐정에게 지속적인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지만 수정의 행동 패턴을 완전히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탐정이 보내오는 보고서들은 민준의 마음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수정과 강태수는 압구정동의 고급 카페에서 만나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진 속 수정은 강태수의 말에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고 때로는 강태수의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집에서 보여주던 냉담한 표정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목요일 저녁의 기록이었습니다. 수정과 강태수는 서초동의 한 호텔에서 만나 3시간을 보낸 후 각각 나왔습니다. 탐정은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로 껴안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도 포착했습니다. 수정의 표정에는 행복감이 가득했고 강태수를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사랑에 빠진 여자의 그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과 결혼한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수정이 강태수와 함께할 때 보여주는 그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에게는 그런 표정을 짓지 않게 되었을까요? 집에서 수정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민준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말해도 건성으로 듣는 척만 했고 함께 저녁을 먹을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준이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해도 피곤하다며 거절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며 외출해버렸습니다. 특히 수정의 거짓말 솜씨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수와 만난 날에는 항상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와 브랜딩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거나, 광고회사 선배가 프로젝트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민준이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며 민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편으로 민준은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에게 했던 약속들이 이렇게 가볍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민주는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털어놓기에는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모범 부부라고 부러워했던 터라 더욱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홀로 이 고통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탐정의 보고서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수정과 강태수의 만남은 일주일에 3번 정도로 늘어났고, 만나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주말에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은 친구들과 쇼핑을 간다며 토요일 오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실제로는 강태수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저녁까지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1달 정도 지속된 후,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정에게 기회를 주어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기다려봤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평판이 좋은 법무법인들을 검색해보고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정리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수정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증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건지, 혹시 수정이 마음을 되돌릴 가능성은 없는 건지 자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탐정 보고서를 다시 볼 때마다 민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민준은 강남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서였죠.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는 민준이 가져온 자료들을 차근차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라고 말하면서 민준에게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라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모두 유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수정이 먼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으므로 법정에서 민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정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진짜 업무일 수도 있고 강태수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일 수도 있었죠. 민준은 더 이상 추측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은 서재에서 탐정이 정리해준 증거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꺼운 파일 안에는 수정과 강태수의 불륜을 증명하는 사진들과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정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지금 급한 일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되냐고 대답했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를 보며 민준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은 수정 앞에 파일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냐고 물었죠. 수정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 파일을 흘끗 보더니 표지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는 수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본 순간
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태수와 함께 카페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사진들을 넘겨보는 수정의 표정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본 순간에는 파일을 덮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정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역시 조용히 수정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고 벽시계 소리만이 똑똑 울려 퍼졌습니다. 수정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민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정은 계속해서 빌었습니다. 잠깐 헤맨 것뿐이라고 강태수와는 이미 정리했다고 말하며 민준만 바라보고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도 낳고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만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져 있었습니다. 수정의 눈물과 애원을 보면서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와서 이런 연기를 하는 수정이 더욱 역겨워 보였습니다. 민준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수정이 강태수와 함께 있을 때 보여준 그 행복한 표정들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표정은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정은 더욱 절규하며 빌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자고 통보했습니다. 민준은 수정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강태수를 상대로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수정이 아무리 울며 빌어도 민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그날 밤 내내 민준에게 매달렸습니다. 침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용서를 빌었고 민준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따라다니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수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했죠. 다음 날 아침 수정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냐고 물었지만 민준은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상시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정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의 변호사는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해서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과 함께 강태수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정과 강태수 모두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었고 이제 이 문제는 공식적인 법적 분쟁이 되었습니다. 수정은 소장을 받고 나서 더욱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만도 충격적인데 자신의 불륜 상대방까지 법정에 서게 만든 민준의 단호함을 보며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수정은 여전히 민준에게 매달리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빌었지만 민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법정 출석일이 정해졌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법정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죠. 수정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지만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수정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민준에게 용서를 빌었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진과 기록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강태수 역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33살의 그는 평범해 보이는 외모의 남성이었지만 법정에서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린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져 있을 테고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민주는 법정에서 차분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정의 눈물이나 애원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강태수를 바라볼 때도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질문할 때마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했고 자신이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수정의 변호사는 나름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수정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민준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워낙 명확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정의 가족들도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수정의 어머니는 민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딸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린 실수라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죠. 수정의 아버지도 함께 고개를 숙이며 사위에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수정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이 강태수와 함께 있을 때 보여준 모습들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며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몇 차례의 재판이 진행된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정의 불륜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판단했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수정에게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허가한다는 판결과 함께 수정이 민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에서도 민준이 승소했습니다. 강태수는 민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수정은 계속 흐느꼈고 강태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결 후 법정을 나서는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승소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정말로 수정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 이렇게 법정에서 갈라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수정은 법정 밖에서도 민준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이제라도 합의하고 다시 시작할 수 없냐며 마지막까지 매달렸죠.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수정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민준은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변호사는 민준에게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위로했죠. 하지만 민준에게는 축하받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기고 나서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허전한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수정과 강태수가 자신에게 준 상처와 모욕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정과 강태수에게 진짜 후회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법적 처벌로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에도 민준의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과 위자료만으로는 자신이 받은 상처와 모욕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수정과 강태수가 진짜로 후회할 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준이 주목한 것은 강태수의 직장이었습니다. 탐정을 통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강태수는 중견건설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회사 내에서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판도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민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강태수의 회사 인사팀에 익명의 제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안에는 강태수의 불륜 행위를 입증하는 사진들과 법원 판결문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혼자와의 불륜으로 상간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직원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또한 민주는 강태수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정보가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탐정을 통해 강태수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명단을 확보한 후 익명으로 관련 내용을 알렸습니다. 회사라는 조직에서는 이런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퍼지는지 민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도 빨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강태수는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혼자와의 불륜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이 회사 이미지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였죠. 더불어 올해 예정되어 있던 부장 승진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강태수의 사회적 입지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승진 기회를 놓친 것은 앞으로의 경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정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도 받을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민준의 두 번째 목표는 수정이었습니다. 수정이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민준의 인맥 덕분이었습니다. 민준이 사업을 하면서 쌓은 네트워크를 통해 수정에게 소개된 클라이언트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제 그 인맥들을 활용해서 수정을 고립시킬 차례였습니다. 민준은 자신과 거래하는 업체들의 대표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수정과는 업무적으로도 관계를 맺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민준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들은 민준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수정이 진행하고 있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갑작스럽게 프로젝트 방향이 바뀌었다거나 예산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수정은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수정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광고 회사와의 장기 계약이 해지된 것이었습니다. 그 회사 역시 민준의 거래처 중 하나였는데 민준의 요청에 따라 수정과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수정에게는 단순히 회사 정책이 바뀌었다는 통보만 전달되었죠. 수정은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준의 인맥에 의존해왔던 터라 독립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민준의 영향력은 수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강태수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직 기간 중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복직 후에도 회사 내에서의 입지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승진 기회를 놓친 것은 향후 경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수정은 이혼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민준에게 지급해야 했는데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강태수 역시 상간소송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정직으로 인한 급여 손실까지 더해져 경제적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수정은 민준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했지만 민준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고 집 앞에서 기다려봐도 민준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철저하게 수정을 차단했고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유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강태수와 수정은 서로에게 의지하려고 했지만 둘 다 어려운 상황이라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처지를 한탄하며 원망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법정에서 만나는 것도 서로에게 부담스러웠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탐정을 통해 수정과 강태수의 근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자신의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보며 조금씩 복수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는 자신이 받은 상처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정과 강태수가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 계획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민준의 복수는 완성되어 갔습니다. 수정과 강태수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더 이상 예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송파구의 26평 아파트는 이제 온전히 민준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정이 떠난 후 집안 곳곳에서 그녀의 흔적들을 모두 지워버렸죠. 수정이 사용하던 화장대며 옷대, 액세서리들까지 모든 것을 처분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민준의 물건들만 남아 있었고 그것이 민준에게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민준은 다시 사업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복수 계획을 세우느라 소홀했던 회사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습니다. 직원들은 민준이 예전보다 더욱 집중력 있고 결단력 있게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들이 정리되고 나니 오히려 사업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그동안 미뤄뒀던 사업 확장 계획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과의 결혼 생활 동안에는 가정에 신경 쓰느라 보수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이제는 더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정과 강태수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자고 했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계속되면서 둘 사이에는 서로를 원망하는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은 강태수를 탓했습니다. 만약 강태수가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다면 민준에게 들키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끔찍한 상황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강태수 역시 수정을 원망했습니다. 수정이 처음부터 이혼을 하고 만났다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후회했습니다. 둘의 만남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만남 자체가 우울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연인 관계였을 때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강태수는 회사에 복직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고 중요한 업무에서는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장 승진 기회를 놓친 것은 앞으로 오랫동안 그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사 내에서의 입지가 약해지면서 업무 스트레스도 늘어났습니다. 수정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기 위해 여러 곳에 포트폴리오를 보냈지만 좋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민준의 인맥에 의존해서 일해왔던 것이 이렇게 큰 약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독립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못했던 것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수정은 작은 알바라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카페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했습니다. 결국 수정과 강태수는 서로에게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보다는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도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수정과 강태수는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 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정작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강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감정이 이렇게 쉽게 원망과 후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허무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탐정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정과 강태수가 결국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주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모욕했던 두 사람이 결국 서로마저 배신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복수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혼자서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기분은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